네, 경제연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방금 전 이전 특파원의 뉴욕 특파원의 보도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어제도 이 얘기를 잠시 짚어봤습니다만 미국 연말 최대 쇼핑 대목이죠. 추수감사절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렇고 또 사이버 먼데이 역대 최대로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다. 이게 사실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뭐 좋지 않기 때문에 물가도 높고 물론 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을 거다 예상이 됐던 걸까요? 매출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매출액, 카드로 결제한 매출액을 보면 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년 동기 증가율이 어도비의 조사에 따르면 9.6%거든요.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역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우리가 땡스기빙 이후에 이제 연말에 할인이 시작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고 자신에게도 그동안에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선물을 주자 해서 미국 사람들이 대대적인 물건을 사는 아주 빅세일 기간인데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은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팔렸습니다. 특히 흔히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보는 이 오픈런, 문 열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서 있는 이런 모습은 아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온라인에 매출이 늘어난 첫 번째 요인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서의 대전환이지. 네. 그것 자체만으로 매출 폭발은 결코 아니다. 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다.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게 굉장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예. 이제는 오프라인 시대가 사실상 저문다. 심지어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오프라인 매장에는 뛰어가지 않는다. 네. 저희들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이날 1년 내내 기다렸다가 새벽같이 했거든요.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매출의 내역을 보면요. 현금을 주고 온라인에 매출한 경우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Buy Now, Pay Later라는 그 미국 온라인의 어떤 결제 시스템. 예. 그러니까 물건은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내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전체 매출의 약 30~40%가 지금 현재 돈을 지출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지불한 게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겠다. 그러니까 이 신용 융자 업체들은 뭐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체 액수 면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것이고 또 사상 최대, 사실 뭐 사상 최대는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해왔으니까요. 이제 또 하나 물가가 미국에도 5% 정도 올랐는데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의 그 온라인 매출은 7%, 또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은 9% 정도 올랐는데 물가 5% 오른 것을 빼고 나면 뭐 신용으로 물건 산 것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좀 매출 급격한 감소,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월마트 회장 같은 분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죠. 거기에 비하면 시장 예상보다는 선방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경기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경기 침체까지는 안 해도 경기 둔화의 조짐이 조금씩 밀어닥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연착륙할 가능성이 경착륙할 가능성보다는 좀 더 높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소비 지출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야 금리 인상을 더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물가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면에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치면 이제 약간 리볼빙 같은 개념인 건데 이게 나중에 연체율이 증가하느냐 아니냐 이런 변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내일 열리게 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거다 이런 전망에 심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인상이 없을 거라는 판단인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현재 시장에서는요.
채권 투자자들이나 또는 주식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하나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 압도적 다수가 이번에는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대로 동결할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열 때마다 6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그 동결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물가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3.8%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이상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 연체라든지 기업 부도 이런 것이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없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낮추자니 아직은 물가를 다 잡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어떤 현상 유지 쪽으로 어떤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금통위가 끝난 이후에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오랄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금리는 동결을 하더라도 과연 어떤 신호를 낼 것인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이 나올 것인가. 또는 금리 인하 언급이 나올 것인가. 이런 대목 시장은 매우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라 예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단정적으로 어떤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아직도 유의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러면서도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그런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결국은 어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또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것은 경제 지표에 달려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최대의 지금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한은도 그렇고 우리 그 금통위도 그렇고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그 금리가 추이가 흘러가게 될지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치솟는 생활 물가 잡으려고 식품업계에 저희가 짚어왔었던 슈링크플레이션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호 부총리가 12월에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을 좀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늦은 감, 만시짓한 감이 있어요. 네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판매하는 물건 양을 쫙 줄여버리는 그렇죠. 줄인다는 의미가 슈링크거든요. 또는 질을 떨어뜨리는 스킨플레이션도 있는데요. 이건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꼼수죠. 그렇죠. 현행법상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브라질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예고 없는 통보 없는 슈링크 인플레이션이나 스킨 인플레이션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을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라면 5개 한 봉지였는데 4개를 한 봉지처럼 판다? 그럼 사실상 가격을 올리면은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기업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 상황에서는. 그런데 브라질 같은 나라는 그 내용물이 달라졌으면 그것을 6개월 이상 공시하도록 상품에다가 붙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 불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유럽의 많은 경우에는 마트들이 자신 마트에서 들어오는 어떤 입고 물량 거기서 갑자기 가격을 줄인 품목에는 옐로우 카드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고객들이 일일이 확인해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스킨플레이션 같은 거는요. 우유 안에 몇 % 원유를 집어넣는지 이것은 먹어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스도 그렇고 원액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주스 원액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배신이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12월 달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조처가 나올지 추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